스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가기 전 필수 시청입니다. 스페인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로는 토마토 축제, 황소몰이 축제, 불꽃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올해는 8월 28일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주의 뷰놀이라는 데서 열리는 독특한 축제인데요. 일반 참가자들이 서로 잘 익은 토마토를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약 1~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트럭에서 쏟아지는 토마토를 서로 던집니다. 토마토 종료 후에는 소방차로 거리를 청소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은 매년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미리 예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별로예요. 스페인 황소몰이 축제 들어보셨죠? 매년 여름 스페인 전역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인데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풀어놓은 황소들이 사람들을 막 쫓아가고 사람들이 피해서 달리는 행사로 용감함과 흥분을 느끼는 그런 축제입니다. 황소몰이 축제는 흥미진진한 행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황소에 쫓기다가 짓밟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황소몰이 축제는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황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는다는 주장이 있어서 축제의 윤리적인 문제가 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황소몰이 축제가 열리지만 가장 유명한 축제는 산페르민에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스페인 최대 규모의 황소몰이 축제가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불꽃놀이 축제가 3대 축제입니다. 봄의 시작을 화려하게 축하하는 매년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입니다. 거대한 인형과 불꽃놀이가 줄을 이루는 화려한 축제로 겨울의 끝남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스페인 문화는 이베리아, 로마, 게르만, 무어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로 스페인 사람들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음식도 성격도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많은 부분이 통하는 면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지중해와 대서양에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만 제곱킬로미터, 한국의 1.5배에 달합니다. 인구는 약 4,700만 명으로 약 5,200만 명인 한국보다는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공용 언어는 스페인어, 스페니쉬입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통용되지만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구글 번역기나 챗 GPT 등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Cuánto cuesta? 2개만 주세요. Por favor, dame dos. 너무 잘하죠? 전압은 230V인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220V 전기 플러그를 현지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휴대폰 충전 및 각종 전자기기 충전을 해야 하니까 멀티탭을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 같이 110V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간다면 2핀 플러그, 돼지코라고 하죠. 이거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화폐는 유로를 사용합니다. 현재 환율을 보니까 1유로가 약 1,450원 정도이고요. 캐나다 달러로 하면 1.47 캐나다 달러, 미국 돈으로는 1.1달러 정도 됩니다. 여행 가실 때 유로 현금을 약간 준비해 가시고요. 트래블 월렛 같은 해외 여행하기에 환전율이 좋은 신용카드를 준비해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 결제하실 때 반드시 현지 통화인 유로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시면 환율이 좋지 않습니다. 스페인은 다양한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크게 지중해성 기후,
대서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스페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대서양성 기후는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인데요. 지중해성 기후보다 습하고 온화하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대륙성 기후는 스페인 내륙 지방에서 나타나는 기후인데요.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스페인 여행 지수가 높은 달을 보면, 즉 여행하기 좋은 달을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인데요. 이 기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쨍쨍해서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 기후로서 여름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온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3월이나 5월 또는 가을 9월이나 11월 이때 여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선크림 꼭 챙기시고요. 선글라스, 모자 이런 거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고 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조그만 우산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이 건축 양식이 시대별로 그 특징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놓치지 말고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유행하던 건축 양식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빌라의 산 안드레스 성당, 사라고사의 성 피터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건축 양식으로 뾰족한 아치와 볼트 천장, 스테인레스 글라스, 날렵한 첨탑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 대성당, 부르고스 대성당 이렇게 대표됩니다. 르네상스 양식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행을 했는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의 부활이었고요.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의 건축물이 대표적이고요. 마드리아 왕궁 등에서 보여지는 것이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바로크 양식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유행하던 건축 양식으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서쪽 파사드 건물하고요. 사라고사의 성 피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무데하르 건축 양식은 이슬람 건축과 기독교 건축 양식의 결합이고요. 아치와 기하학적인 무늬 타일 장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 떠오르냐 이렇게 하면 저는 아마 세종대왕, 이순신 이 정도 생각할까요? 스페인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그는 큐비즘을 창시해서 현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 게르니카, 그 다음으로 스페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실제로는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사람인데 1492년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신대륙을.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는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리는데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로 평가받기도 하고 원주민을 학살한 침략자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여행 시 베드버그가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여행 시에 베드버그를 예전에 물린 적이 있어서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베드버그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버그가 없는 곳이 없고 또 여행 시에는 항상 주의해야 하니까 숙소를 선택할 때 비교적 평평 리뷰를 잘 보시고 좀 별점이 좋은 대로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대 밑이나 이 시트를 꼼꼼히 좀 확인해서 베드버그는 제법 큰 거여서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버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버그는 열에 약하다고 하니까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짐은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